신규 사업을 2차 전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장비 매출이 더 높아진. 배터리 쪽은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년에. 물론 이제 좀 조정은 받을 것 같긴 해요. 뭐 그런 것들 섹터는 계속해서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회사는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에서 네네. 2차 전지 장비 업체로 약간 좀 네네. 탈바꿈하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인가요, 이건? 그렇죠. 이제 기존의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데 네. 신규 사업을 2차 전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장비 매출이 더 높아진 회사들인데 대표적인 게 SFA. SFA는 원래 그냥 디스플레이 물류 장비 업체인데 맞아요. 약간 네. 이송 장비 그쪽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은 2차 전지 쪽이 더 많아요. 매출 비중이. 네. 그리고 이제 아바코라는 회사. 아바코도 네. 약간 좀 네. 그렇죠. 디스플레이 쪽에서 그렇죠. 이제 네. 코팅하고 스퍼터링하고 스퍼터링, 이런 맞아. 그런 장비인데 이제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쪽이 더 이제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D&T 뭐 이런 회사들. D&T. 네네. 레이저 노칭 뭐 이런 쪽 하는 회사인데 거기도 이제 거의 뭐 이제 2차 전지 장비 회사로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약간 2차 전지랑 디스플레이랑 공정이 좀 비슷한 면이 있나요? 이렇게 탈바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새로 기술 개발한 것인지 네네. 아니면은 원래 하던 걸 활용해서 좀 만든 네네. 것인지 그게 연관이 가능한지 궁금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예전에는 디스플레이 장비 하다가 좀 실력 좋으면 반도체로 가고. 네. 그런지 이제는 반도체 쪽이 투자가 별로 안 좋으니까 디스플레이 장비 하다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물론 이제 2차 전지 장비도 사실 어렵긴 한데요. 반도체에 비하면 뭐 반도체 갑이. 네. 반도체가 모든 장비 중에 제일 어려운 건 반도체예요. 네. 반도체가 제일 어렵습니다. 워낙 미세하게 또 나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워낙 또 이제 2차 전지도 굉장히 또 민감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자르는데 무슨 이제는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막 제어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제 그런 어떤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많이 좀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기회가 열린 거죠. 네. 예전에 그 태양광 시장 핫할 때도 네네. 그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이 약간 태양광 장비 쪽으로 또 많이 집중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네요, 확실히. 맞습니다. 이게 계속 수주가 안 나오면 굶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예,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데 되는 산업으로 가야죠. 네. 장비 업체들은 국내 장비 업체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스마트한 거죠. 네. 확실히 멀티풀이 부여받는 멀티풀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완전히 다르죠. 네, 뭐 2차전 장비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식으로 탈바꿈을 계속해서 하면서 그렇죠. 매출 비중이 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2차전지 관련해서 그런 기업들은 좀 잘 지켜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좀 주도주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BBIG라고 해서 뭐 바이오, 그다음에 뭐 배터리, 그다음에 게임, 뭐 인터넷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둘씩 다 탈락을 했는데 그렇죠. 2차 전지는 뭐 어떻게 본다면 지금까지 잘 살아남았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렇다면은 내년엔 과연 네네. 주도주가 좀 무엇이 될 것인지 대표님께서 혹시 좋게 보시는 좀 그런 주식들이 이제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배터리 쪽은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년에. 물론 이제 좀 조정은 받을 것 같긴 해요. 배터리하고 2차 전지, 전기차 쪽은 약간 좀 조정은 있었지만 또 뭐 이번에 봤겠지만 정책 모멘텀이 굉장히 세요. IRA. 네네, IRA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민주당이 또 이번 중간선거에서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정책 모멘텀은 계속 셀 것 같고 일단 내년을 보는 측면에서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전환인데 에너지 전환은 다 뭐 알고 있는 거고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서 또 발전하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PMIC, 네, 파워 매니지먼트 IC 쪽인데요. 그게 기존은 실리콘 기반으로 많이 하잖아요. 우리 뭐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것들은. 그런데 이게 뭐 신재생 에너지는 만약에 뭐 사막 같은데 태양광 깔아놓으면 이게 2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물리적으로 실리콘 반도체는 175도가 되면 죽어버려요. 타버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런 것들을 뭐 200도, 그리고 뭐 해양 풍력 같은 경우도 바다 뜨거울 때 엄청 뜨겁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전기 저장해놔야 되는데 ESS가 견딜 수 있게 이런 것들 이제 PMIC가 필요한데 뭐 환물 반도체. 그래서 뭐 SiC 쪽이나 뭐 실리콘 카바이드나 뭐 겐, 질화 갈륨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고속 충전 이런 것들 송배전할 때 또 고속 충전하고 이럴 때 또 필요한 게 또 그런 화합물 반도체인데 뭐 그런 것들 섹터는 계속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리고 전기차 인버터, 컨버터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다 뭐 SiC 쪽이니까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울프스피드 같은 회사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에 코이런트가 인수했는데 투식스, 뭐 이런 회사도 유망하고요. 뭐 온세미, 뭐 이런 회사들도 좋고 국내에서는 뭐 RFHIC, 뭐 RF 머티리얼즈, 뭐 이런 회사들도 괜찮고요. 가장 좋은 회사는 SK
뭐 실트론인데 비상장이니까 네. 비상장이기 때문에 뭐 거기는 논외를 하더라도 뭐 그런 회사들 좀 잘해서 예스파워 테크닉스 뭐 이런 회사들 뭐 계속해서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 DB 하이텍도 이런 것들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LX 세미콘 맞아요. 네. 그런 쪽도 이제 열심히 이제 또 그 뭐 LG 이노텍에서 그런 기술들 다 사와서 좀 많이 연구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볼 만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내년에 볼 만한 어떤 투자 아이디어는 역병의 역설인데 원래 역병이 돌면 사람의 몸값이 귀해지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자동화 투자가 일어납니다. 뭐 예전에는 흑사병이 생겨서 유럽이 그죠. 옛날에 농노가 있으니까 쟤 그냥 불러서 대충 빵 몇 개 주고 고기 한 덩이 주고 일 시키면 되는데 이제 점점 사람 몸값이 귀해지니까 돈을 주고 이제 써야 되고 그게 자본주의 발달로 이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르네상스가 열렸고 자본주의가 열렸고 그리고 이제 더 가까이 보면 100년 전에 스페인 대독감 때 예. 그 1차 세계대전하고 맞물려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사람을 구하기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컨베이어 벨트가 개발됐죠. 포디즘이라는 게 이제 그때 돼서 막 또 이제 사람 일자리 뺏는다고 러다이트 운동하고 뭐 이랬었고 지금하고 약간 기시감이 들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가 되면서 물론 사람이 많이 죽지는 않았지만 일자리가 지금 막 굉장히 막 이게 사람 인력난이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 뭐 미국에서 보면은 사실 물가 상승률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임금 상승률 맞습니다. 상당히 하고 지금 실업률이 계속 안 꺾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비스 물가가 이제 결국 이제 높게 유지되는 이유가 그건데 그러면 결국 기업들은 이거를 다 비용을 따낼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생존하고 걸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로봇으로 대체하는 그래서 로봇 관련 산업들 요즘에 여의도 가면요 서빙 로봇 되게 많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그냥 일반 그냥 식당이거든요. 그렇게 최신식 식당도 아니고 그냥 뭐 일반 뭐 그냥 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화려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음식을 로봇이 갖다 주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봤어요 그런 거. 그렇죠. 그거 한 6개월 돌리면 사람 인건비보다 훨씬 더 효율 그 투자한 거 감가상각 다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질 거고 키오스크가 그 정말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거의 다 키오스크죠. 네, 그렇죠. 주문 받는 사람들 그 일자리가 다 없어진 거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갈 거고 그리고 이제 사람 웨어러블 로봇 그렇죠. 이제 하반신이 이제 불수인 사람들도 딱 차기만 하면 사이버고처럼 이제 걸어다닐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게 이제 삼성 잼스 뭐 이런 것들 뭐 관련 업체는 이제 인탑스 그 이렌텍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런 것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죠. 거기는 이제 외주를 받아서 만들어주는 맞습니다. 네. 이제 설계나 이런 것들은 제조는 그런 것들을 다 삼성이 하고 이런 것들 이제 만들어주는 OEM, ODM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회사들이 하는 거죠. 이쪽은 사실 그 내년 단 1년만 볼 게 아니라 네네. 앞으로 한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계속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볼만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요소 기술이 제일 중요한 게 감속기나 이런 쪽이거든요. 하드웨어.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 같은 회사들이 너무 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SPG 같은 회사들이 좀 국산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이 아무래도 좀 로봇 강국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미국에서도 좀 잘 만드는 업체가 있는 것 같고 차라리 그렇죠. 좀 글로벌 ETF라든지 그런 걸로 투자하는 네, 방법이 충분히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로보라든지 아무튼 그런 그렇죠. ETF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지켜보시면서 지금은 사실은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네, 예를 들면 뭐 SOXX 같은 아니면 약간 좀 공격적인 성향이시면 SOXL 그건 세배. 네, 세배를 버리지 뭐 이런 것들 충분히 뭐 지금 뭐 너무 싸져 있기 때문에 근데 XOXL이 저도 잘 지켜보고 있는데 네네. 이게 나스닥 세배가 TQQQ잖아요. 네네. 그거의 변동성 2배더라고요 거의. 그렇죠. 맞아요. 오를 때는 막 15% 오르는데 맞습니다. 빠질 때는 막 그래도 빠지고 정말 많이 빠질 때는 30% 빠질 때도 있고 맞습니다. 정말 많이 오를 때는 30% 오를 때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기억하시고 그렇죠. 너무 이렇게 큰 비중으로 하시면 큰일 나고요. 네.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워렌 버핏이 TSMC 산 것도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바닥 시그널이죠. 보통 그런 게.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혹시 변동성 장세에서 뭐 추가적으로 포트폴리오 조정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물린 거 그냥 열심히 떼고 가겠습니다. 물린 주식으로. 네. 근데 이제 시간 지나면요. 결국 물린 주식이 제일 효도하더라고요. 네. 톡톡하게. 특히나 이런 어떤 불황인 시장에서는 자기가 컨빅션 있는 종목들 정말 공부 많이 해서 이 회사가 정말 이 불황을 뚫고 갈 수 있는 경기 침체를 뚫고 갈 수 있는 회사 경쟁력이 있는지 잘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모아간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그게 뭐 1, 2년 안은 충분히
따뜻한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말씀하신 거 생각해 보니까 한 네. 그 한미반도체랑 네네. 그다음에 원이큐엔시, 네네. 그렇죠, 뭐 그런 네네. 주식들 맞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 네. 영역에서 좀 네네. 확실히 1등을 좀 독보적인 네, 어느 정도의 그 입지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이익률 추세를 보면 돼요. 이게 가격에 전가를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이제 업황이 안 좋아지면 약간 마진이 스퀴즈가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마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가격 전가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뭐 대표적인 게 HPSP 같은 회사들도 그렇고, 신규 상장. 네네, 그렇죠. 네네. 뭐 파크 시스템즈, 넥스틴, 뭐 한미반도체, 뭐 이런 회사들 다 이익률 계속 유지하거든요. 3분기까지 일단 잘 나오긴 했어요. 제가 맞습니다. 보니까. 네. 앞으로 이제 뭐 4분기가 더 안 좋고 내년 상반기도 그렇죠. 좋다고 하니까 그때도 사실 그렇게 또 이익률을 잘 유지를 하는지 네네, 그거는 잘 지켜보셔야 되는 거죠. 잘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뭐 많이 힘드셨고요. 저도 뭐 경험이 일천하지만 2022년 같은 장은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렇게 1년 내내 줄줄이 흘러내리는 장이 있나 싶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어떤 그 펀더멘탈 분석도 안 들어맞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나고 보면 제가 생각한 로직대로 안 맞는다고 해서 딴짓하면 내 어떤 원칙을 깨고 딴짓했을 때 그게 더 성과가 좋았냐? 아니에요. 네,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원래 생각했던 아이디어대로 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데 괜히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라고 해서 시류에 괜히 편승했을 때는 오히려 더 양빵으로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열심히 공부하고 뭐 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진짜 믿는 본인이 그동안에 해왔던 것에 대해서 진짜 검증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본인이 믿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다가 너무 많은 자금을 태우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캐시플로우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가져가면서 본인의 좋게 보는 섹터 종목에 집중했는데도 안 된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네. 쉽지 않다. 돈을 잃기도 쉽지 않다. 그렇게 하면.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10년 만에, 뭐 20년 만에 사실 발생한 하락장이기 때문에 네네. 특히나 이제 올해가 좀 어려웠던 그렇죠. 그런 감이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좋다라고 판단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시장 빠지면 다 빠지죠. 맞습니다. 네. 하지만은 또 반등하고 또 약간 좀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처음에 투자하셨을 때 어떤 아이디어 투자했는지 다시 한번 복귀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또 내년에 또 역대급 경기 침체가 온다 여기저기서 다 난리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도 그렇고. 근데 보통 그러면은 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경험상 보면은. 원래 다수의 분석대로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시장이. 네. 진짜 역대급 그런 하락장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역사적으로 너무도 그런 말에 또 흔들리지 마시고, 그렇죠. 또 본업 열심히 하시면서 또 공부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영수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